네,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3시죠.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최 씨의 갑작스러운 귀국, 또 주요 관계자들이 역시 앞다퉈 모습을 드러내면서 짜맞추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인적 쇄신으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오전이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잠깐 포착된 사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진입니다.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던 탑승객이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아침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외모를 봐도 최순실 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당당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비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모습들을 최순실 씨가 이제 지금 상황에 저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들어오는 게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뭔가 자괴감을 느끼면서 좀 고개 숙이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신을 굉장히 숨기려 한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겨울 깊은 겨울이 아닌데도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패딩 점퍼를 입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숨기려 한 이런 모습은 있는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어저께 좀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저 뒤에 짧은 팔 입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제 들어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맞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내 인천 이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주문해서 저 앞모습은 찍지 말고 옆모습, 소위 프로필만 찍어달라, 옆모습만 찍어달라 했는데 저기서도 제보라 그러는데 왜 앞모습이 제일 궁금한데 앞모습은 안 찍고 옆모습만 찍었을까 하는 의문을 저한테 궁금증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관련된 건 뭐든지 지금 다 의혹이에요. 뭐 사진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앞서서 이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도 이게 독일이 아니라 이게 약간 다른 지역 콘센트 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잠시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장을 잠깐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희 당에서 야당이 제안한 거국 국민 내각 안을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심사 숙고 끝에 그래도 여야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인물로 내각을 맡겨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건 충정에서 줬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즉각 나온 야당의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꼼수다. 거국 내각 제안은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한 분도 예외 없이 먼저 제안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개헌특위 국회의장님이 제안하시고 야당 지도자들이 제안했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저희 당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국 내각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와 당 책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이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볼모로 해서 정치 공세적인 그런 자세로만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특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특검을 임명한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용적으로는 다 야당의 뜻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제안을
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한 모든 제안을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수용했는데 그 즉시 다 걷어차버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정을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하야 전국으로, 탄핵 전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식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오늘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 없이 무슨 오자마자 정치 공세요 지금. 정치공세 누가 먼저 했어? 정 대표 이리 와. 우리는 다 수용했으니까 밥을 주시죠, 밥을. 수용할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내용도 제안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 네, 애초에 이제 지금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지금까지 현장 보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에 이게 원래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말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같이 상황을 좀 보셨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기석 원내대표는 제가 신문사에서 선배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 말한 내용의 그 심경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니까 네. 했는데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좀 특검에 대해서 좀 뭐 상설 특검을 또 여당이 주장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렇죠. 하나 야당이 거국 내각을 주장을 처음 했었는데 어저께 네네. 이제 거국 내각을 새누리당이 주장하니까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타이밍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거를 약간 비판을 했는데 네. 그 뭐 그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처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중간에 중도 퇴장하는 거는 그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뜻밖이네요. 요즘 하도 뜻밖의 일이 많이 생겨서 정말 저 부분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지금 아무튼 전국 수습 방안을 국정 수습 방안을 내기 위해서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이 만났는데 네. 본인의 얘기만 하고 가버리면 야당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얘기는 야당이 왜 사사건건 반대하느냐 이런 예. 얘기잖아요. 특검도 제안했다가 지금 특검 협상 중단했고 그리고 거국 내각도 사실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받고 청와대에서도 좀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예. 야당이 또 반대한다라고 이제 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다 또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본 다음에 국회의장도 얘기를 듣고 이런 다음에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저렇게 떠나버리면 거국 내각은 그야말로 물 건너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예.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 또는 내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총리는 약간의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거국 내각과 거국 내각의 총리는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야당이 합의한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이 부분은. 네. 책임 총리라는 것도요. 단지 뭐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대로 좀 하겠다라고 해서 책임 총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 예. 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도 없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야당의 합의가 100%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가버리면 야당이 가뜩이나 지금 거국 내각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거 거국 내각 자체를 얘기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국 내각 얘기를 못 끝내면 거국 총리조차 그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런 태도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예.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을 이제 건의를 새누리당이 했는데 네. 대통령이 그거를 뭐 그것대로 이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그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 그렇게 하려면 진짜 거국 중립 내각이 되려면 예. 대통령이 탈당이 사실 전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탈당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책임 총리와 비슷한 좀 여러 가지 좀 이름이 있는 총리를 임명하고 네. 뭔가 야당과 상의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하는 그런 걸 택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떻든 그거를 만약에 성사시키려면 여당은 지금 이 국정의 이 책임 이런 상황은 사실 여당과 집권당에서 기본적으로 비롯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권 세력 내에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여튼 바람직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 좀 드리면 이거 뭐 질문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닙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요 지금. 예.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국정감사 때 최순실 씨, 제가 최 씨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예, 예. 발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네네. 이 최 씨의 국정감사 직인 채택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새누리가 반대했어요. 네네. 물론 새누리당의 모든 사람이 반대한 건 아니었죠. 예. 이른바 친박 핵심들은 아주 강경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 누가 반대했죠? 그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마치 이 사태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좋은데 집권당으로서 예. 지금 우리 김광덕 부장 말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 일단 예. 저는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부터 물러나야 돼요. 예, 예. 그래야지 새누리당도 저런 제안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최근에까지도 이정현 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도 연설문 쓸 때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할 때 친구한테 물어본다. 도대체 이 엄중한 상황과는 전혀 괴리가 있는 상황 인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거국 내각과 이 지금 특검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세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일면 정치적 수습도 해야 됩니다만 야당이 물론 입장은 바꿨지만 네. 최 씨가 돌연 기욱한 거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거대한 뭐 각본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저는 거국 내각으로 해가지고 최 씨 뭔가지 검찰 소환하고 몇 개 죄 나오고 구속하고 거국 내각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 탈당도 하지도 않고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야당의 그러한 거국 내각을 좀 거둬들인 태도는 나름 일리가 있다. 네. 야당이 아무리 처음에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 봐야죠. 예.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가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국정개입 파문에 관해서 전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습을 하자 이렇게 모인 자리였는데 아까 화면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석 원내대표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얘기만 하고 나갔단 말이죠. 네, 곧바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사퇴 만나기야 수습을 좀- 만나겠죠. 만나는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는 만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뭐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빨리 수습을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뭐 국회 상황 이야기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순실 씨 오늘 오후에 이제 3시에 이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얼굴 모습을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이제 드러내게 될 텐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좀 먼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관련해서 네. 이제 나오는 얘기는 왜 어저께 귀국한 게 7시 37분인가 귀국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30시간 동안 시간을 벌게 해주고 네. 오늘 조사를 받느냐. 네. 네, 그 사이에 시간 벌기, 말 맞추기 같은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야권의 의혹 제기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떻든 근데 오늘 조사해야 될 사항은 아마 오늘 하면 굉장히 장시간 저는 내일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조사해야 될 사항은 대충 내가 보니까 한 10가지,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거는 한 10가지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위반 다 위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의혹이 있는 게 한 예. 10가지쯤 되는데 예. 뭐 그런데 이제 뭐 횡령 배임 혐의라든가 탈세 혐의라든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든가 공무집행방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네. 네. 크게는 두세 가지라고 봐야죠. 이 K하고 미르 재단에 불법으로 설립하고 그 전에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예.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나서 그 재단의 기금들을 유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 네. 그러니까 유용을 시도하다가 안 됐는지 유용을 했는지 네. 이제 그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주로 기밀이 들어가 있는 문서들이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 이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사 개입에 하는 여부, 그 다음에 딸까지 이제 나 확대하자면 딸의 그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의 특혜, 예. 이 여부 예. 이런 것들이 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막나하면 10여 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오후 3시가 된다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게요. 어제 귀국을 했는데 왜 바로 신병을 소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뭐 검찰이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 씨의 이 상황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나 일반 스캔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게이트하고는 뭐 차원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예. 설령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신병을 빨리 확보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검찰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관점이라면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지금 그 최 씨의 주변 인사들도 소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술과 증언은 나와 있으나 검찰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네. 혐의를 찾아가고 이 영장을 신청을 하려면은 예. 어떠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검찰을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안 돼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처음 압수수색 들어간 것이 고발된 지 27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뭐 청와대에서 거부하니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혹은 언론에서 난무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검찰이 좀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들어가 보니까 안정범 수석의 집도 그렇고 뭐 정호성 비서관 집도 그렇고 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인멸됐겠죠.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인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폐 인멸이 이미 됐다 보니까 최 씨를 불러놓고 물어볼 게 없어서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 뭐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건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 정도 추스린열을 달라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나 그러려면 검찰이 이제 다른 이른바 증거인멸이나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폐쇄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걸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예. 다음에 소환하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하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들을 이렇게 했느냐. 이게 그러면 다음에 보자 다른 피의자도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런 제가 아까는 검찰 이해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추정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해도 하는 한다 얘기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물론 3시에 이제 포토라인에 쓴다고 합니다만 예. 지금 그 시간은 단 하루 정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 점들은 과연 국민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다 보니까 예. 우병우 수석이 어제 해임은 됐습니다만 사표가 수리됐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우병우 수석이 지휘해서 뭔가 이런 거대한 각본이 짜여진 게 아니냐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작동을 하는 건 합리적 아니냐. 의구심 같은 것들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귀국한 이후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 담당 변호사죠. 인터뷰를 한 이후에 기자들의 추적을 좀 따돌리고 청평으로 이동을 하다가 청평에서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서 결국은 그쪽에서 가서 뭐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최순실 씨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물론 변호사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 분명히 의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최 씨가 귀국한 뒤에 이제 오늘 소환되는 30시간 동안 네.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죠. 언론들이 그래서 예. 우리나라 언론이 뭐 엄청난 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저께 결국엔 찾아낸 언론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변호사가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승용차를 이동할 때도 언론들이 다 쫓아갔고, 예. 그다음에 승용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도 청평까지 가는 것도 기자들이 쫓아갔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될 텐데 변호사를 어저께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나중에 대표 변호사가 발표하기 그 전 사이에 만난 건지 예. 나중에 이제 심야에 어디서 또 다른데 또 만났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조력자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호텔 같은 데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조력자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 자매라든가 친인척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 소개해서 또 아는 사람 예. 집 이런 데 직접 바로 언니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고 하고 또 하나 어저께 공항에 4사람의 건장한 남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정장을 입은 4사람이요. 정장 입은 4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 검찰 관계자냐 이런 말인데 검찰 관계자는 아니라 그러고 네. 아마 이제 최 씨 측에서 도움을 기여하기 위한 사설 경호원이라든가 도와준 사람들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그 사람들하고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에서 아마 숨어 지내면서 이제 변호사하고 이 대책도 논의했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말을 맞추는 것도 있으면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또 증거 인멸은 또 뭐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나마 독일에 있을 때부터 그런 작업들은 해왔을 겁니다. 네. 지금 최 씨만큼이나 조사가 시급한 사람이 바로 딸 정유라 씨인데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 씨를 통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 씨가 지금 뭐 독일에 있을지 영국에 있을지도 잘 모른다고 예. 그래요. 지금 영국에서 귀국을 최 씨가 했습니다만 예. 영국이라는 데는 뭐 오히려 독일보다도 더 노출이 더 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예.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독일로 다시 갔거나 아니면 아예 독일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최 씨 못지않게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도 뭐 네.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이화여대 입학 과정부터 학점 특혜 의혹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정유라 씨의 또 신병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역시 그 부분도 정유라 씨의 그 당사자인 정 씨의 그 진술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역시 최 씨 못지않게 정 씨의 그 신병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독일에서 그 최 씨를 만난 건 어쨌든 대한민국 언론이었잖아요. 세계일보 기자가 만났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언론보다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예. 언론은 정말 그런 취재력도 보이고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나 국정원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사실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것만 해도 3가지가 있는데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의 특혜 여부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독일에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해 이제 평창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 외국환을 이제 빌렸다는데 외화를. 네. 근데 그 중에 외국환 그 대출의 그 특혜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평창 땅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름으로 돼 있는 그 평창 땅에서 무슨 개발과 관련해서 또 불법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고발된 상태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받을 게 있고, 또 지금 자기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력하게 옆에서 네. 또 많은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조사 대상이 있는데 어저께는 혼자 왔습니다. 최 씨가 혼자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독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덴마크에 또 말이 또 덴마크에도 좀 뭐가 돼 있는 돌려주는 게 있잖아요. 네. 덴마크에 있거나 영국에 있거나 아마 유럽 연합은 내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좀 알 수 없는데, 예. 지금 현재 최순실 씨는 지금 귀국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내 딸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네. 하면서 이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딸의 보호에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덴마크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검찰이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안 하는 사이에 이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덴마크에서 그 아마 식당에서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식당에서도 워낙에 이제 독특한 행보로다가 좀 주목을 받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덴마크에서도 호화 생활을 좀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뭐 그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아침 뭐 제기된 의혹들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자기 말이 이제 한 5마리 가량 되는 거 아니라 승마할 때 하는 말이 예, 중에 예. 이제 일부는 이제 덴마크에 있는 거기에서 이 마주가 덴마크에 있어가지고 덜 돌려줬다는 말도 있고, 근데 네. 또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말을 어디 맡겨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래서 또 뭐 지금 그 얼마 전에 거기에 봤다는 교민들이 뭐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어디에 뭐 식당에도 나타나고 뭐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게 포착이 됐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독일에 이번에 최순실 씨 귀국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독일에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왜냐하면은 같습니다. 독일에서 이 지난번에 삼성급 호텔하고 이제 주택들을 샀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돈 세탁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독일 현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굳이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한국에 올 수도 있는데 네. 런던에 간 거는 여러 가지 독일 소위 그 수사기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느껴서 오히려 기자들의 추적도 뭐 그런 변호사는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런던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번 주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면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부분들을 소명할까요?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부분은 꼭 이 최 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7월 달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나열도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네.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제기된 의혹도 최 씨 못지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뭐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구체적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역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 비서진들 중에서 우병우 수석과 안정범 수석이거든요. 네. 이 두 사람에서 상당한 진술이 나와야지 뭔가 검찰 수사가 탄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최 씨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쭉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만 최 씨가 상당히 노련하게 최 씨 주변 인사들과 뭔가 맞추는 듯한 정황은 대단히 뚜렷해 보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26일 날 현지 시간이죠.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불과 사흘 만에 귀국을 하고 이제 어제 귀국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귀국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매초신문에 인터뷰 언론과 때는 인터뷰할 그랬죠. 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빨리 귀국을 해서 이것도 제 뭐 추론이고 추측이긴 합니다만 우수석이 어제 이제 사표 수리는 됐습니다만 우수석이 이게 사표가 수리되고 안수석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영향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빨리 귀국을 해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걸 좀 마무리가는 수순이 낫겠다라는 나름의 판단 같은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그 손을 쓸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다. 근데 네, 만약 네. 이게 더 지나고 다 이제 청와대도 정리가 다 되고 이러면은 완전히 정말 이 허벌판에 노출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오늘 빨리 교육해서 이걸 하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게
26일 날 인터뷰하고 또 27일 날 또 고영태 씨가 태국에서 급거 귀국하고 네. 28일 날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또 기자회견에서 연설문 수정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비서진들 사표 수리하고 네. 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청와대 뭐 압수수색은 사실 별 뭐 효과가 없는 것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게 뭔가 각본 아니냐라는 문제가 자꾸 야당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의 소위 수사를 받느냐 하는 분야는 굉장히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국이 최순실, 우병우 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수석이 이번 주에 이제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제 어저께 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소위 정책조정수석은 예.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되고 지금 이 전국에 굉장히 주요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게 되고 그래도 그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죠. 그동안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많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최순실 씨는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우병우 씨는 여러 가지로 좀 봐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네. 왜냐하면 검찰 인사에 그동안에 많이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만은 민정수석이 많이 관여를 해왔으니까 네. 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은 현재 권력, 소위 청와대 눈치도 보지만 검찰은 이제 특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와 그리고 또 미래 권력, 특히 야당의 눈치도 미래 권력이 야당으로 할지 여당으로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야당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굉장히 수사력을 지금 팀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갈 텐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조사할 건 아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일단 본래 본인과 그 자기 부인과 관련돼서 나왔던 의혹, 네네. 이제 강남 땅 거래와 관련된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예, 엑슨과의 거래에서 또 하나 화성 땅 차명과 소유와 관련된 그 의혹들, 예. 그 부인과 주로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부인도 이제 처음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어저께 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도 조사가 임박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해서 여러 통신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본래 의혹이 있는 거고 네. 최순실 씨의 그 두 재단의 모금과 그리고 거기에 자금 유용에는 직접 관련된 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조사받을 대상이냐 하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측근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 관리할 부서죠.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예. 관리하는 과정에서 언제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알았다면 언제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체를 못하느냐. 예, 예. 이런 것들은 역시 민정수석이 전혀 몰랐다면은 그것도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고 예. 알아도 그거를 또 방치했다면 또 다른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본인과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네. 조사 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닷새 만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서진이야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대대적 인적 쇄신은 뭐 예고가 됐던 것이고 당연히 그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명의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이제 5명을 받은 거예요. 비서실장까지. 네. 그리고 후속 인사가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사표 수리한 거예요. 예. 어제 이제 정책조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사표 수리했는데 예.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사태 엄중함을 인식을 하긴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전히 지금 뭐 1차, 2차 시도했습니다만 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예, 이렇게 예. 됐잖아요. 검찰이 처음에 반발해서 2차 수색도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이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서진을 개편하고 청와대에 대대적 인적 개신이 있으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청와대가 이제 불승인 사유서를 냈어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관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인데 국가 중대 이익에 반할 때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네. 이거는 국가 중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 지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관례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청와대 압수수색한 관례가 그럼 이러한 국정 개입이나 국정농단 사건은 관례가 있었습니까? 네. 네.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안이하게 여전히 청와대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이니까 압수수색하지 말아라. 예. 라고 하는데 이미 증거이면 거의 다 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 예. 그나마도 검찰의 어떤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신들이 판단해서 제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인적쇄신 개편도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야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네. 너무 이렇게 가면 이건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불과한 절차에 불과한
그런 인적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어쨌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비서관들도 보좌관들도 전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식 정치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긴 하던데 어떻게 지금 뭐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동안 공식 라인에 당연히 도움도 받아왔지만 비공식 라인이 지금 현재 거론된 게 최순실 씨하고 그다음에 예. 소위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또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고리가 문고리 예. 3인방으로 이제 밝혀진 셈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또 우병우 수석까지 포함해서 문고리 3인방이 다 물러났다는데 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했던 정치 이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사실 이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해왔거든요. 예. 이제 하고 이제 1년 3, 4개월 남길 동안은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는 건데 이제 3, 4개월 동안 그래서 과연 일을 제대로 이제는 시스템이 붕괴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뭐 지적이 있는데 예. 어떻든 이 사람들을 걸러낸 거는 네.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잘 된 다행인 건데 늦게나마. 네. 근데 이제 그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근데 저는 최순실 씨의 이 조기 귀국과 그다음에 이러한 소위 인적 쇄신의 초보적인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부터 급속도로 이제 조인근 전 연설비서관도 와서 해명에 나서고 비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보이지 않는 손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는 보이는 손이라고 보입니다. 네. 바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딱 공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박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와 만났을 때 이정현 대표가 두 가지 점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순실을 조기 귀국해서 수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당은 뺐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촛불 시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예, 네.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촛불 시위가 연내고 이제 그게 이제 11월엔 다시 12일까지 됩니다만은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급하게 사표 수리라고 사표 후임인 대정 내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표 일괄 사표를 내라라고 네. 하는 걸 밝힐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예. 사실은 이 야권의 정치 공세는 그냥 뭐 대응을 해도 안 돼도 큰 대세에는 평소에 지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경우에 따라 그날은 이제 한 2만여 명이 모였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진정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이 어떠한 시국 수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예. 거를 이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타이밍 똑같은 네. 일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새로 임명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인 자리에 후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역시 가장 주목을 받겠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예. 이 사람은 지난번에 세월호 때 유병헌 사건의 처리 때문에 잘 안 됐다 해서 이제 물러났었고 예. 사실은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다라는 평도 있고 또 아주 소신 있는 칼잡이다라는 평도 있어요. 뭐 예. 양평가가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대체로 우병우 수석과는 좀 결을 달리한 인물은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그리고 상당히 아주 수사의 전문가고 특수수사통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도 이제 구속을 시켰고 예. BBK 사건 때 또 무혐의로 처리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땐 썩 그렇게 달가운. 보기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네, 이명박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됐었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이 특수수사에 상당히 전문가가 임명된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민정수석에 꼭 반드시 검찰만이 임명될 필요는 없어요. 대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검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민심도 전달하고 예. 또 친인척 측근도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검찰이 주로 많이 해왔는데 특히 이런 국면에서는 검찰이 임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러한 특수수사통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이 최 수석이 그야말로 제가 아까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네네. 그런 것에서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때 네. 이번 인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밖에 이제 다른 수석도 바뀌고 그랬는데 역시 또 이 비서실장이 누가 임명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아직 비서실장의 후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정해지지 않았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니 중요한 것은 역시 문고리 4인방이 교체됐다라는 건데
문고리 3인방이 교체되기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네. 재작년에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 예. 근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했으나 이제 새로운 비서실장이 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민정수석이 과연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말 검찰이 그것이 특검이 됐건 뭐 검찰 수사가 됐건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재 민정수석에 지어진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경 이번에 신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갈래의 평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 검찰 내부에서는 좀 신망이 있고 또 에이스 검사였고 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아까 말씀 BBK 무죄한 것 같고 이제 정치 검사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떻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재경 수석이 앞으로 저는 과거에 우병우 수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단순히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 원래 민정수석이 과거에 김용갑 민정수석이 옛날에 87년 6월 항쟁 때 그걸 네. 했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그렇게 좀 폭넓게 잡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에게 진짜 귀 역할을 하는 그런 민정수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요, 지금 뭐 청와대 인적 쇄신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내각으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게 이제 김종 문체부 2차관도 사실은 뭐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들과 연관돼서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뭐 사의를 표명을 하긴 했는데 내각으로 번질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각에 대한 개편은 뭐 불가피하죠. 그것도 수순이에요 일단.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정부 수습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키예요. 내각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때처럼 이른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럴 때 국면 전환용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개각하는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거국내각 얘기인데 지금 거국내각 얘기가 아까 조금 아까 봤습니다만 예. 뭔가 좀 스텝이 안 맞고 있어요. 여야가 네. 잘 이해 맞질 않고 있고 여야의 어떤 정치적 생각도 다를 것이고 보는 곳도 다른 것 같아요. 지향점도 말이죠. 예. 또 하나는 이 거국내각도 내년 대선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예,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최 씨가 귀국을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최 씨 측근들도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청와대의 그 수석들도 이제 그 어느 포토라인에 서야 돼요. 우병우, 안정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역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 그것이 조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네. 물론 현재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소출하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거고 예.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수사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설이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소추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필요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기소를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조사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조사를 받겠다, 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 그런 뭐 새롭게 민정수석도 들어왔으니까 검찰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각의 개편이 논의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야당이 처음에 거국내각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상황들,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거국내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것을 비치는데 일단 네. 이 전반적인 이 일이 너무 산만하게 꼬이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이게 수사의 문제와 진실 규명의 문제와 이 정치적 수습이 막 엇갈려 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당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것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전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국회 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퇴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를 한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새누리당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복잡하고 여야 관계도 지금 복잡하고 뭐 전반적으로 국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 일단 새누리당 내부를 들여다 보자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비박계 입장이 완전 다를 겁니다. 비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최순실 정국에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책임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을 낌새를 전혀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알았다면 당연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를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들이 근데 못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베일에 네. 깔린 인물이어서.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럼 그 여당의 지도부가 국정 운영에 그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이 최순실 씨의 이런 거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책임을 묻고 심지어 지금 아주 그 극단적인 주장으로 새누리당을 지금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박계에서는 네. 현 지도부는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물러나면 그럼 누가 맞느냐? 네. 이 당에 더 오히려 이 내분만 확산이 된다. 실질적으로 예.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히 이게 새누리당의 이러한 비박계와 친박계의 이런 싸움이 정쟁 내분 양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굉장히 그것도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파 갈등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뭐 지금 한각의 계파 갈등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리더십을 상실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친박이 됐건 비박이 됐건 네. 친박이야 심정적으로 이정현 대표에게 동조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정현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그래서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무슨 사퇴 수습을 합니까? 네. 그동안 그렇게 이 친박 그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물론 네. 국민들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수습을 하겠다? 전 물러나는 게 수습의 단초다. 그것이 비상대책위가 됐건 무엇이 됐건 예. 어차피 지금 이거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좀 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되니까 있겠다? 수습할 자격이나 능력이나 리더십이 있습니까 지금? 네, 네. 일단 물러나 주는 게 맞다. 그것은 뭐 비박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뉴스 시작하면서 이제 여야가 이제 거국 내각 무슨 뭐 이런 특검 관련해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애초에 이제 거국 내각 책임 총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추천하기도 했고 뭐 손학규 전 대표의 이름도 나오고 김학식 총리 이름도 나오고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부분에 그런 인물들이 다 이른바 거국 총리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네. 그냥 적당히 거국 내각의 외형을 갖추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국 내각이라는 게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 내각과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 내각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거국 내각이 다를 수가 다 있어요. 다른, 예. 거국 내각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예. 법률 용어도 아니고 헌법에도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국 내각입니다. 온 나라를 통틀어서 여야가 연정비슷하게 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단순히 책임 총리만 얘기를 하는데 책임 총리라는 것이 지금 헌법에 있는 지금 책임 총리예요 원래. 책임 총리도 원래 정치적 용어일 뿐이에요. 예. 그렇다면 현재 헌법에는 분명히 국무위원회 제청권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학부를 통할하는 것도 국무총리인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런 역할을 안 했잖아요. 예. 이른바 좀 의전용 총리, 뭐 대독 총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거국 내각 적당히 하고 책임 총리 임명해서 처음에 그냥 전권 주는 것 같다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퇴 수습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국정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있고 네.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 총리 그리고 거국 내각 그런 다음에 내치를 완전히 맡겨 지금 일각에서는 외교에서도 손을 떼란 말까지 나와요 예. 대통령이. 예. 그 정도 될 때 이 책임 총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책임 총리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